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47년 만에 도전한 달 탐사 시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달 남극을 조사하기 위해 발사된 러시아의 무인 달 탐사선 루나 25호는 달 표면에 추락해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뇌사자에게 이식한 돼지 신장이 한 달 넘게 정상 작동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없앤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활발한데 이식 외에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폭염과 건조한 대기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앞으로는 이러한 극단적 기후가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돼서 이른바 뉴 노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로보택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24시간 유료 운행 중입니다. 차별 없이 누구나 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통신 실패로 갑자기 멈춰서거나 아예 가동이 정지되는 등 부작용 또한 속출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해양 방류 설비 점검으로 해석되는데 내일 방류 시점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세계 곳곳의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114명, 실종자는 1000명을 훌쩍 넘었는데 신원 확인에 애를 먹어서 미 국방부가 실종자 확인팀도 투입했습니다. 스페인에선 유명 휴양섬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이 계속되면서 대피 인원이 2만 6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중장비를 동원하고 수색견도 가세한 하와이 산불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불에 탄 지역이 광범위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Big search area, devastating fire. I've not seen anything like this in my entire 30 years in the fire service. 지금까지 하와이 산불 사망자는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실종자는 많게는 1,300명에 이르러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ore than 2,200 buildings have been destroyed and another 500 have been damaged at an estimated cost of nearly $6 billion. But far more devastating than any material loss is the loss of precious lives. 시신이 심하게 불에 타 신원 확인에 애를 먹자 미 국방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망군인 유전자 감식 경험이 있는 실종자 확인 전담 부서를 투입했습니다.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유명 휴양지 테네리페 섬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대피 인원이 4,500명에서 수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산불은 뜨겁고 건조한 날씨 속에서 현지 시간 지난 15일 밤 북쪽 국립공원에서 시작됐는데 공중에서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5,000제곱킬로미터, 서울 전체 면적의 8배가 넘게 타 카나리아 제도 최대 화재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에도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대피령이 내려진 주민이 하루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 테네리페 섬의 산불이 방화라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페르난도 클라비흐 카나리아 제도 주지사는 테네리페 섬의 산불이 방화로 인해 시작됐다는 경찰의 추정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용의자 특정과 체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테네리페 섬에서는 지난 15일 밤 북쪽 국립공원에서 시작된 산불로 마을 11곳이 직접적인 피해를 위협받고 있으며 19개 마을에는 대기질 악화로 외출 자제 권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동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1명이 숨지고 최소 185채의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워싱턴주 천연자원부는 메디컬 레이크 서쪽에서 불이 시작된 뒤 불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지금까지 38제곱킬로미터 넓이를 태운 가운데 화재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불이 남쪽으로 번지면서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90번 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폐쇄됐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급한 상황을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경보는 전화나 TV, 라디오 등 여러 최신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믿을 것은 옛날식 사이렌이라고 보고 사이렌 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패러다이스를 덮친 산불은 가옥 19,000여 채를 태우고 85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산불이 덮치기 전에 경보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을 다시 세우면서는 옛날식 사이렌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Then again, had that fire struck at 3:30 in the morning instead of 6:30, we would have all been asleep and we would not have had the notification. 옛날식 사이렌은 위기 때 최후의 보루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산불로 순식간에 정전의 전화, 위성을 비롯한 모든 통신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결국 의지할 곳은 사이렌뿐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Some people here, they don't have access easily to internet or media, and this is a way to help them escape sooner, faster, better. It makes me feel safer. 대형 철제로 올려지는 사이렌 탑이 주변의 경관을 해칠 수 있어 외형은 나무처럼 꾸미기로 했습니다. 이 마을은 연말까지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런 사이렌 탑 21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산불에 취약한 남부 캘리포니아의 말리부도 비슷한 사이렌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유재호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대형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상 전문가들은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폭염과 가뭄 또는 비정상적인 폭우 등 극한의 이상기후가 이제는 점점 일상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캐나다 스킬락스 인근 고속도로의 모습입니다. 곳곳에서 화염이 타오르면서 짙은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불티가 공중과 도로 위를 맴돌고 차량 앞유리에 부딪히며 불꽃이 튀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슈스 앞 호수 지역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불길이 12시간 동안 20km 이상 달렸다며 이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산불 활동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는 올여름 1000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 600여 건은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Wildfires, Canada's record-breaking wild season unfortunately continues. It's completely off the charts this year. 스페인의 산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유명 휴양지인 테네리페 섬에서는 며칠째 산불이 잡히지 않으면서 대피 인원이 26,000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대피소로 쓰던 강당에 불길이 다가오자 이재민들이 다시 다른 곳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Tuvimos que salir todos a escape con lo que teníamos puesto, porque la policía solo nos dio 20 minutos. 문제는 산불의 원인이 된 폭염 등 이상 기후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So the frequency and the intensity of many extremes, such as heat waves and heavy precipitation, have increased in recent decades, with high confidence that human-induced climate change is the main driver of these changes. 세계 기상기구는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가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기준인 이른바 뉴 노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오염수 해양방류 설비를 점검했습니다. 방류가 임박한 시점에서 사실상 막판 점검 성격으로 보이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어민단체와 면담 뒤 가기에서 방류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설을 찾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첫 방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비롯한 방류 설비를 확인했습니다. を見て、また担当者の話を聞いて、アルプス処理水の海洋放出にあたっての安全性の確保の取り組み状況について直接報告を受けました。 도쿄전력 사장은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에서 소문 피해 대책과 배상 문제 등을 총괄할 팀을 설치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내일 가게에서 방류 시점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구체적인 방류 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今の時点でこの具体的に時期についてまだ申し上げることは控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っています。 해양 방류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어민들을 곧 만나겠다는 뜻도 다시 한번 밝혀 조만간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해양 방류에 반발하며 식료품 규제에 나선 중국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투명성 높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염수 방류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확산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방류 강행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러시아가 반세기 만에 야심차게 꺼내든 달 탐사 시도가 막판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은 달의 남극을 조사하기 위해 떠난 무인 달 탐사선 루나 25호가 달 표면에 추락해 완전히 파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초동 분석 결과 계산된 수치와 실제 충격량 변수 간의 편차 때문에 루나 25호가 계산되지 않은 궤도로 진입했고 달 표면에 충돌한 결과 소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극동 아무르주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루나 25호는 달 남극 표면에 보구슬라우스키 분화구 북쪽에 착륙해 1년간 달 내부 구조 연구와 물을 포함한 자원 탐사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가 달 탐사를 시도한 것은 옛 소련 시절인 지난 1976년 이후 47년 만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뇌사자에게 이식한 돼지의 신장이 한 달 넘게 정상적으로 기능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처럼 유전자 변형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기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활발한데요. 이식 외에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미국 연구팀이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신장을 뇌사 상태에 있는 50대 남성에게 이식했습니다. 이식된 신장은 수술 후 바로 소변을 생산해내며 정상적인 활동을 보였고 한 달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ou take the clamps off and the human blood comes into the pig kidney, turns this beautiful pink color, and then a couple of minutes later, urine starts squirting out of the ureter. 동물의 장기를 사람이나 다른 종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은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없앤 형질 전환 동물의 장기를 이용합니다. 이식에 적합하도록 유전자를 변형한 돼지를 키운 뒤 신장을 다른 동물에게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국내에서도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신장을 사람과 비슷한 영장류에 이식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원숭이에게 돼지의 신장을 이식해 221일까지 생존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는 생존의 그 최소 달수가 6개월에서 한 9개월로 보거든요. 임상시험에 대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생존에 진입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이르면 3년에서 5년 안에 돼지 신장을 이용한 임상시험을 한다는 목표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이종이식 연구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상황. 이른 시일 내에 이종이식이 가능해지면 장기 이식 외에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폭염 상황에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월말 고지서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폭염과 혹한 상황에서 냉난방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창호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김진도 기자입니다. 30년이 넘는 복도식 아파트의 통로 쪽 작은 방. 여름에는 열기가, 겨울에는 한기가 드는 이 방 창문에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된 창을 덧댑니다. 기존 유리창과 플라스틱 창 사이에는 3mm 정도의 공기층이 생깁니다. 여름에는 바깥의 뜨거운 열을 막고 겨울에는 내부 따뜻한 공기가 새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덧유리를 통해 가지고 또 단열 성능이 향상되다 보니까 지금도 보셔서 알겠지만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하나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방풍제로 창문 아래 공간도 막는데 창문을 여닫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존 뽁뽁이와 방풍 테이프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이중창 대비해서 저희가 비교를 하게 되면 건물 에너지 소비량이 약 20% 향상되는 것으로 이 기술의 특장점이 가장 다양한 차용호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취약계층이나 단독주택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건물 벽에 어두운 빛이 도는 외장재가 붙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 외장재입니다. 강한 햇살에 건물 외부 온도는 무려 32도까지 치솟지만 내부는 24도에 머뭅니다. 이중창으로 외부 열을 차단하고 태양 전지가 생산한 전기로 히트 파이프를 가동해 에어컨 기능을 하도록 한 겁니다.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온도를 맞춰 놓으면 최적의 운영 방법도 찾아줍니다. 여름과 겨울철 기존 건물보다 에너지 비용을 30%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간편 시공되는 방법을 통하기 때문에 시공 인건비의 절감, 시공 기간의 절감에 따른 비용 절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감 비용까지 합치면 최대 15년 이내는 저희가 회수될 것으로. 전기료가 크게 오르면서 폭염과 혹한마다 고지서 폭탄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신기술도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연구기관뿐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새는 전력을 막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업계 노력이 치열합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청계천에 자리 잡은 지하 4층, 지상 29층짜리 빌딩입니다. 남쪽을 바라보는 건물 뒷면에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있습니다. 4인 가구가 한 달 쓰는 전력량에 맞먹는 300kWh가 여기서 날마다 만들어집니다.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하고 심야에 값싼 전기로 얼음을 얼렸다가 무더운 낮에 냉방으로 활용하는 장치도 가동합니다. 리모델링 이후 이 건물은 에너지를 10% 정도 아끼고 있습니다. 1987년 지어져 사람 나이로 치면 40 중년을 바라보는 건물이 에너지 효율이 개선된 빌딩으로 거듭난 겁니다. 에너지도 적게 쓰면서도 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에너지 위기에도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에너지 효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탁 트여있던 냉장고에 문을 다는 사업을 추진 중인 대형마트입니다. 전력 사용량을 평균 52% 줄였고 특히 여름철에는 63%까지 절감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면 61만여 가구가 1년에 사용하는 전력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전의 적자 구조가 계속되는 등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 정부 역시 여름철 전력 수요 절정은 지났지만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만큼 집중관리 기간인 다음 달 15일까지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방점을 둘 계획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이른바 로봇 택시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에서 처음으로 24시간 유료 운행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편리한 점도 많지만 여러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기사가 없는 무인 택시가 승객들을 싣고 도로 한복판을 달립니다.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이른바 로보택시입니다. 그동안 제한된 구역과 시간에만 운행이 가능했는데 최근 미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샌프란시스코 전역에서 24시간 유료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웨이모와 GM의 크루즈, 양사가 합쳐 최대 500여 대의 로보택시가 도심을 밤낮 없이 질주하게 됐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차별을 받아온 장애인들은 로보택시의 운행을 반깁니다. But they have the power to transform lives, especially for people like me. I can't drive. I'm totally blind, have been for 23 years. And the freedom that it gives me just to be able to have safe transportation door to door without being discriminated against. 하지만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통신 연결에 실패한 로보택시가 교차로에서 갑자기 멈춰서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승객이 제대로 문을 닫지 않고 내리면 먹통이 돼 멈춰서 버리는 사고도 일어납니다. And it kind of just stopped in the middle because there were some cars that were coming, and it obviously just didn't really know what to do and just stopped. It stopped for a reason. It was behind like a tow truck or something with hazards on in the middle of the street, and the car, I don't know, I guess had a hard time detecting what it was and going around it. So I was waiting behind that tow truck for like 5 minutes. 실제 로보택시가 먹통이 돼 긴급 회수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웨이모는 올해 6월까지 58건, 크루즈는 7월 중순까지 170건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보택시 내에서 부적절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승객들이 많아 자칫 이동하는 러브호텔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혁신 산업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기술적, 사회적 보완을 거쳐 로보택시는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계기판 없이 디스플레이로만 차량 조작을 하거나 사용자 편의에 따라 화면을 확장할 수 있는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존 차량과 다르게 차량 앞부분과 운전대 쪽에 디스플레이만 있습니다. 와이퍼를 조작하거나 전조등을 끄거나 켤 때 계기판이나 물리적 버튼 없이 터치로만 이루어집니다. 차량의 그 커다란 디스플레이 안으로 모든 정보들이 모이는 그러한 전동화된 차량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처럼 투명하게 화면 뒤쪽을 볼 수 있어서 제품 설명을 제공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돌돌 말거나 한 방향이나 양방향으로 화면을 넓혔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구멍을 없앤 기술은 시각적 개선 효과뿐 아니라 소비 전력 절감에도 도움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화면이 전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제품을 보시면 이제 카메라를 찍을 때도 상관없이 이제 전체적인 화면을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산 공정 때 디스플레이 두께나 제품 모양을 검증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을 내놓은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측정 장비를 통해서 자동으로 여기는 뭐 10마이크로다, 뭐 아니면은 뭐 50나노다 이런 식으로 딱딱 사람이 볼 수 없는 부분을.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 수원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한 버스는 유리 대신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투명 상태를 유지하다 관광 정보를 띄워주기도 하는 모니터 역할입니다. 사흘 동안 진행한 이번 전시회에는 170여 개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세계 인구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 인도. 그중에서도 벵갈루루라는 도시는 유명 IT 기업들과 많은 인재가 모여있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IT 허브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도시에서는 인도의 실리콘밸리 벵갈루루로 떠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